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제23강은 동일성 및 독립성의 검증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의 공공 주제입니다. 동일성의 검증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2x2 모형의 검증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N×N 모형의 검증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제23강의 첫 번째 주제는 동일성 및 독립성의 검증의 개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적합도 검증의 두 번째 유형은 동일성 및 독립성의 검증입니다. 이 동일성 및 독립성의 검증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독립성과 동일성이 비슷한 듯 다르게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독립성의 검증은 같은 제품이 분명히 여러 회사에서 제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회사에 제조되는데 같은 제품에 대해서 등급품의 비율이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즉 1등급도 있고 2등급도 있고 3등급도 있어요. 그런데 등급품의 발생 비율이 회사에 관계없이 이 비율이 일정하게 나온다. 예를 들면 6대 3대 1로 나온다. 또는 3대 5대 2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을 독립성의 검증이라고 합니다. 즉 회사와 관계없이 품질은 독립적으로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되죠. 자, 이에 관해서 동일성의 검증이란 회사별로 나오는 분량률에 차이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즉 회사별로 분량률이 일치하느냐 또는 양품률이 같으냐 뭐 이런 걸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독립성이나 독립성이나 그 얘기가 그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이것이 독립성이냐 독립성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반 수험생들께서는 독립성, 독립성에 대한 구분을 따지기보다는 이 형태의 문제는 어떠한 여러 가지의 사상들이 어떤 여러 형태의 특성에 나타나는 데 있어 가지고 동일한 비율로 나오는지 아니면 다르게 나오는지 물론 그 사상이 독립적으로 나오는지 아닌지 뭐 이런 형태로 얘기하면 됩니다. 즉 매트릭스가 된다는 얘기죠. 어떠한 집단들이 있고 어떠한 결과들이 있는데 이 집단과 결과의 관계가 같은 형태냐 다른 형태냐 뭐 이렇게 묻는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검정통계라는 계산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통계랑 똑같아요. 다만 데이터가 매트릭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아래 두 개가 붙죠. 그래서 매트릭스 계산이 된다. 뭐 이거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기강력을 정하는 거겠죠. 근데 이 기강력을 정하는 것도 역시 굉장히 좀 다릅니다. 여기서 기강력이 1-알파를 기준으로 한다는 건 같지만은 자유도가 R-C-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공식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오차의 자유도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오차의 자유도의 개념을 이해하시려면 실험계획법으로 가보셔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가로 쪽에 행의 개수가 L개고 열의 개수가 M개라면 어차피 실험계획에서 공부를 하실 거니까 자유도는 L-1, M-1이다. 이렇게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제23강의 두 번째 주제는 2x2 모델의 검증 방법입니다. 그리고 2x2 모델이라는 특별한 형태에 대해서는 좀 더 독립성 및 동일성의 검증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2x2 모델이란 뭐냐 하면은 행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고
열이 두 가지로 구성되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이 경우에는 H라는 분이 굉장히 간단하게 계산하는 공식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어렵게 유도된 것이 아니고 기존의 계산 방식을 소거법으로 계산하면 이러한 형태의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그 과정은 이 나무의 자료실에다가 올려놨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공식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AD에서 BC를 뺀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서로 격자로 곱해서 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제곱해서 최종합 T를 곱한 것을 분자로 하고 밑변에는 TA, TB, T1, T2를 각각 곱해서 나눠주는 방식으로 구합니다. 이것을 예이츠의 간편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책들이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예이츠의 수정식이라는 걸 또 같이 올려놨습니다. 물론 저도 어쩔 수 없이 같이 올려놨는데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이츠의 수정식은 AD-BC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AD-BC의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거기서 2분의 t를 빼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곱한 후에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도대체 뭐냐 하면요. 예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표본이 작을 경우에 그 표본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NP, 즉 여기 나와 있는 C나 D 값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작으면 현실적으로 정규분포를 좀 따른다는 게 보기 어려우니까 이거 그냥 계산하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약간 수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T 나누기 2라는 거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보완을 해서 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자체를 수정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정식은 일반적인 계산 방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값이 틀리게 나옵니다. 실제로 2000년 어느 해 어떠한 형태의 2x2 모형을 계산을 해가지고 제곱합을 구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답이 이걸로도 답이 나오고 이걸로도 답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이것이 간편법인지 수정식인지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정상적인 계산이 맞죠. 근데 이것도 공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수정식으로 풀어도 답이 나오고 간편식으로 풀어도 답이 나오면 답이 두 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두 개가 일어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어떨 때는 간편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어떨 때는 수정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둘 다 존재하는 식이라는 것을 수험생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간편식이든 수정식이든 자유도는 이렇게 계산이 되죠. L이 두 개이니까 L-1은 1이 되죠. 그리고 세로도 M이 두 개이니까 M 빼기 1은 당연히 1이 됩니다. 그러므로 1 곱하기 1은 1이 되죠. 그래서 2x2 모델은 자유도가 1이 되기 때문에 3.84가 나오는데요. 실제 적합도 검정의 객관식 문제는 처음에 설명했던 그러한 그 특징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자유도에 관한 문제가 유달리 많이 나오니까 이쪽에 신경을 써서 기출문제를 학습을 해두시면은 거의 적합도 검정은 그렇게 틀릴 것이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N/N 모델의 검정 방법에 관하여 학습합니다. 그러면 기초다지기 12번을 통해서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차곡차곡 다져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뭔가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어떠한 제조 방법을 선정하기 위해서 4가지의 작업 방법으로 100개씩 제조했다고 하네요. 뭘 제조했나요? 꽃병 제조하는 회사인가 보네요. 근데 작업 방법을 각각 틀리게 했다고 합니다. 즉, 이 경우는 M이 4가지란 얘기죠. 그런데 이 제조한 제품은 양품도 있고 분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로축이니까 L이 되죠. L은 맞다 틀리다 두 가지밖에 없네요. 그러므로 이 모형은 2x4 모형이 됩니다. 물론 이걸 뒤집어 쓰면 4x2 모형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작업 방법에 따라 모 부적합품률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시오. 자, 지금 현재 문제는 매트릭스로 주어지고 데이터에는 건수들로 제시가 됐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카이-제곱 검정이 가장 보편적으로 진행하는 검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조건의 문제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측정값에 대해서만 자료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값을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측정값에 대해서 이런 매트릭스 구조의 기대값을 구하는 방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값에 대해서 도수를 계산하려면 먼저 측정값의 합계들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A1의 기대값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전체 360개가 동일한 비율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360 곱하기 100 나누기 400이 바로 이 값이 됩니다. 즉, 이 값은 360 곱하기 100 나누기 400이니까 당연히 90이 되죠. 예, 기대값은 9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쪽도 각각 도수들이 100이기 때문에 똑같은 공식이 될 겁니다. 360 곱하기 100 나누기 400. 그러니까 여기는 90이죠. 여기는 360 곱하기 100 나누기 400. 역시 90이고요. 여기도 당연히 90이 되겠죠. 이렇게 기대값도 계산을 그렇게 하게 되면 모두 합하면 당연히 360으로 같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적합품에 대한 기대값을 쓰는 건데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총 40개의 부적합 중에서 여기의 비율은 100분의 400입니다. 그러므로 40 곱하기 100 나누기 400이 되겠죠. 즉 40 곱하기 100 나누기 400이 되니까 이것은 10개가 되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일사천리가 되겠죠. 다 똑같이 100개니까 계산하면 40 곱하기 100 나누기 400은 10. 또 40 곱하기 100 나누기 400은 10. 얘도 따라서 10. 그리고 이 4개를 모두 더하면 당연히 40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합 100은 이쪽의 합 100과 같아야 됩니다. 하나도 계산이 틀리면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전부 100이 나왔네요. 왜냐하면 얘들이 다 100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대값을 두 번째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공식이 522잉 했던 거 기억나시죠? 2잉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이것을 따로따로 계산을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러한 형태의 분할표 관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m by n이라고 합니다. 제가 l by m이라고 했던 이유는 이것은 실험계획법에서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m by n 분할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형태의 분할표에서는 먼저 이 값을 최소한 계산해 놓고 나서 계산하기 편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다 다르면요. 이것을 5-2제곱 나누기 2로 계산을 하게 되고 여기처럼 이것이 2가 기대값이 다 동일할 경우에는 한꺼번에 나누면 되기 때문에 계산을 계속할 필요는 없죠. 그때는 그냥 5-2제곱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동일하니까 5-2제곱을 계산해 보죠. 자, 처음엔 어떻게 되나요? 90 빼기 90의 제곱, 그게 0이 되네요. A2는 86 빼기 90의 제곱이니까 16이 되죠. A3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66이 36이 되고요. A4는 2는 4가 되네요. 그러면 이쪽은 전부 더하면 56이 됩니다. 이번에는 부적합품에 대한 계산입니다. 부적합품 역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10 빼기 10의 제곱은 0이죠. 예, 14 빼기 10의 제곱은 4의 제곱이니까 또 똑같은 수가 나오고 있네요. 16이 됩니다. 여기는 당연히 4 빼기 10의 제곱이 되니까 36이 되고요. 이쪽은 12 빼기 10의 제곱이니까 4가 되나요? 예, 이것도 합이 똑같이 56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일단 양쪽의 값을 계산을 먼저 해놓습니다. 그리고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가설을 수립해 볼까요? H1 대립가설은 이렇게 되겠죠. 작업 방법에 따라 모 부적합품율이 다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귀무가설은 어떻게 되나요? 귀무가설은 작업 방법에 따라 모 부적합품율이 다르지 않다. 뭐 이렇게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적합도 검정이나 동일성의 검정은 가설을 세울 때는 그냥 편안하게 문제가 의도하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하나는 안 변했다, 하나는 변했다. 뭐 이런 내용이죠. 두 번째는 유의수준 알파를 구하는 거죠. 예, 알파는 5%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에는 카이 통계량을 구하는 거죠. 카이 통계량은 계산이 되죠. 시그마 5 2인 과자라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이 공식은 이미 표에서 계산한 바대로
56 나누기 90과 플러스 56 나누기 10이 됩니다. 즉 적합품과 부적합품의 두 무더기를 계산한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나온 값은 6.2222가 됩니다. 자, 네 번째는 기강력을 계산해야 될 것입니다.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고 무조건 기강력은 5%니까 0.95가 됩니다. 자, 여기서 자유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유도는 행이 2이고 열이 4이므로 2-1 곱하기 4-1이 됩니다. 그러니까 카이 제곱 0.95의 3이 되겠죠. 이 값은 7.81이 됩니다. 그러므로 검정 통계량이 채택력에 있으므로 당연히 H제로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품질을 계산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콩 파이팅!